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행사장 입구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정면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령대가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계신 유명하신 스타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환영 오신 환영객 여러분들도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서 계시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또 혼란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사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곳에 모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다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5년간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마치고 돌아오신 노무현 대통령 네 분의 귀향 환영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왕 환영 행사 추진위원회 선진규 위원장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진규 위원장께서 지금 많은 인파 속에서 지금 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리에 좀 착석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태호 경상남도 도지사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네 분 지난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32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서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귀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마음으로 노사모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같이 해줘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유명한 두보의 시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저 길 옆에 쓰러져 있는 오동나무를 보아라. 하지만 그 오동나무가, 죽은 오동나무가
100년 후에 금은고가 된다. 그리고 남자는 죽은 이후에 비로소 옳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시대의 낡은 유산과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투쟁해 오신 분이라는 그 가치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노사모 의원 여러분,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가장 퇴임 이후에도 그 역할과 그 노력에 의해서 가장 평가받는 진정한 아름다운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더 큰 마음으로 이 지역의 이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잘 대통령 네 분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의 기한과 두 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20만의 경남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김태호 경남도지사님의 환영사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종관 김해시장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한없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5년 임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하시고 오늘 이곳 고향 김해로 돌아가신 대통령님 네 분을 우리 47만 김해 시민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임기를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이곳 봉화마을로 기양하시는 역사적인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경양 각지에서 김해를 찾아주신 특히 노사모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숙한 상과들 푸근한 이웃이 기다리는 고향이나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면 복잡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져보는 소박한 소망이지만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퇴임 후 산촌의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일일 것입니다. 짧고도 길어설 지난 5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내시고자 건강하고 반듯하며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그래서 고뇌하고 편치 않으실 줄 압니다. 보람도 해안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역사의 시간과 몫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길을 걷고 돌아 고향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조용한 마을 중의 하나인 이곳이 숲과 하천 그리고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예전처럼 막걸리 한 잔 함께할 수 있는 이웃과 청년 시절 꿈을 얘기하며 거닐던 논두렁도 여전합니다. 고향의 넉넉한 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김해가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 것임을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그 길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환영 인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여러분들의 인파 속에서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뒤에서 조금 기다리셨는데요. 이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이십니다. 행사 추진위원회 선진규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이 맞이해 주시는 환영이 정말 눈물겹습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기록해쓴 걸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내해분이 파란만장했던 그 5년 임기를 당당히 자랑스럽게 마치시고 누구도 하지 아니한 고향으로 돌아옴이 일찍 없었던 일이기에 모두 하나 되어 이렇게 환영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서민의 힘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당선, 낡은 폐섭을 계획하여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 하다가 감당키 어려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받아 탄핵이라는 극한 상태까지 도달하였던 것을,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바른 길은 꼭 승리한다는 진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의 철저한 비협조와 반목원연에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를 전 국민에게 돌려주므로 국민 스스로 위대함을 알게 하였으며 정경유착의 꼬리를 끊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정착시켜 정치 발전을 앞당기면서 내부적으로는 역대 정권 중 부패 부정이 없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었고 지방균형 발전을 위하여 그 많은 국영기업과 권역별 핵심 도시를 옮기게 하고 건설게 한 것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작할 때 경제 척도가 되는 주가 600선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000선까지 3배 이상 육박했으며 10년 전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국가가 부도났던 것이 국민의 정부 1200불, 참여정부 마지막에 2600불까지 달성하게 하므로 세계 5위의 외화 보유고 되었고 수출은 지난해 기준 3천억 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햇빛 정책으로 북한을 개방시킨 상징적인 것이 있다면 참여정부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체화시키는데 개성공단을 만들어 서로의 신뢰를 쌓아 지난해 대통령 내분께서 60년 분단 민족 상징의 군사 방해선을 넘었던 것은 우리 민족이 자율적 통일과 자생 영역을 가진 강한 국민임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였습니다. 언제나 강대국 눈치에 사대적인 외교 틀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우리 문제는 우리가 주도한다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 육자 회담을 주도하였고 세계 대통령이라 일컬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참여정부의 외교력은 광대국을 위시하여 세계를 손독해 하는 업적으로 역사는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역사의 계획 세력은 언제나 수구 세력에게 처참한 역모의 화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풍토 때문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조 중엽 조광조 선생이 그러했고 개방을 위해 갑심정병을 일으켰던 김혁균 개화당 대표가 삼족이 멸문지의 화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많은 계획 정책을 수행하고 고향으로 당당히 돌아오게 된 것이니 우리나라 개혁 정치사의 첫 승리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을 역사의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개혁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역모를 몰렸던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많은 계획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 하는 것은 희생된 사람이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타파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니 계획의 정치 세력이 제일 먼저 수위로 그리고 우수하고 여기서 마침범을 짓고 이제는 출발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영을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두 분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에 메말라 했던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말라 했던 칭찬과 격려와 인정의 메마름을 채워드려야 합니다. 진정 산천이 떠나도록 이 메마름 그 가슴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힘찬 박수로 보내주십시다. 그 메마른 가슴을 채우기는 부족합니다. 더 힘찬 박수로 보내주세요. 아무도 박수 치자. 고향으로 돌아오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온화함과 덕성을 갖추신 영부인이신 권양숙 여사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두 내분은 국민 속으로 돌아오셨으니 국민에게 돌려준 국민의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국민의 권리를 이제부터는 대통령 때 하지 못했던 것을 그 권리 행위를 마음껏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그 많은 업적과 그간의 창반의 계엄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주는데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진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인 환영사였는데요. 네, 지금 단상 밑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최철국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의 환영 인사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권양숙 여사님의 역사적인 귀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노사모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오신 축하객 여러분,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을 맞으면서 링컨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끈질긴 반발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국론은 분열되고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국민들은 링컨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기항하신 노무현 대통령님, 머지않아 링컨 대통령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할 당시 9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 인기만 관리했어도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님의 가슴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수도권과 지방, 남한과 북한의 차별을 극복해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176개를 지역으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투기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세워서 집값을 안정시켰습니다. 수구 보수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남북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반대 부딪히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10년, 20년 후면 이 효과가 나타내는 그때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 링컨 대통령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일반 국민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못하신 여행도 하시고 밥집에도 가시고 극장에도 가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국민으로 고향에 돌아오셨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비롯해서 못다 이루신 그 꿈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축하객, 환영객 여러분들, 대통령 네 분께서 가시는 그 길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최철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무현 대통령 네 분께 멀리서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영상 메시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5년의 임기를 잘 마치시고 고향 여러분의 환영 속에 금이 환영한 것을 축하해 맞이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투명하고 부패 없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도 특단의 업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자리를 떠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도 연부역강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고향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상 메시지 보셨습니다. 이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앞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참여정부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권양숙 여사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들 및 봉하마을 주민 여러분,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대임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고향 봉하마을을 찾으신 노무현 대통령 네 분께 멀리 뉴욕으로부터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5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국민들이 대통령님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뜨거운 감사의 목소리가 제게도 들리는 듯합니다. 노 대통령님께서 재임하신 지난 5년은 우리가 그간 이루어온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가운데 무한 경쟁 속의 세계화로 진입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자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시도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신 노 대통령님께 참여정부 강요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노 대통령님께서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에 큰 족적을 남기셨음은 대통령님의 일관된 신념이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어느 외국 언론인의 글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저로서는 또한 재임 중 수많은 정상 외교를 통해 국익 증진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 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도 열정을 기울이셨음에 대해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과거 4년간 대통령 외교보좌관 및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노 대통령님께 누구보다도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까지 그리고 지난해 임기 첫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동안 노 대통령님 네 분께서 한결같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매 순간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살아오신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대통령님의 순수한 열정과 역동적인 지도력을 가슴 깊이 간직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비록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지만 봉하마을을 모델 컨트리 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퇴임 이후 환경운동을 활발하게 하실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 대통령님께서 몽골 국빈 방문을 하실 때 몽골의 환경 폐해 실상을 목격하시고는 퇴임 후에 몽골 땅에 무현 대림을 조성하시겠다는 열정을 보여주신 기억이 납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 취임 초기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 저로서는 노 대통령님께서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니 더욱 반가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퇴임 후 고향 생활을 즐기시는 동안에도 대통령님이 그간 쌓으신 높은 경륜과 지혜를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나누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 대통령님 네 분의 건안하심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오늘 환영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진영 어린이 무용단과 그리고 전북 도립국악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북 도립국악단은 영남 출신 대통령의 귀향을 축하하는 전라도민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진영 어린이 무용단과 전북 도립국악단을 아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영 어린이 무용단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분께서 지금 화답을 위해서 무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진정어린이 모형단은 마치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피운 우리 어린아이들. 예. 오늘은 뭐 비록 용돈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 친구들에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네, 이제는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의 재롱을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전라북도 도립국악단의 무대가 준비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을 켜라 신랑방에 불을 켜라 시포가 예쁘냐 신랑 포가 예쁘냐 박씨방에 불을 켜라 신랑방에 불을 켜라 연기 웃지 바르고 우수박씨 따라서 징령거를 나오신다 징령거를 나오신다 시포가 예쁘냐 신랑 포가 예쁘냐 박씨방에 불을 켜라 신랑방에 불을 켜라 다시 한번 전북도립국악단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또 이번 공연에도 우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일이 악수로서 수고를 취하고 계십니다. 네, 또 잊지 않으시고 사진까지 함께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밑에 계시는 우리 악단 여러분들이 조금 부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가락과 그리고 서양의 클래식을 멋지게 조화롭게 공연을 해주신 우리 전북도립국악단 단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물 상영이 있겠습니다. 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 않고 성공을 일궈낸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눈물을 함께 흘린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편한 길을 마다하고 가슴이 시키는 어려운 길을 찾아간 바보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켜내는 통합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시대의 요구를 회피하지 않았던 그의 신념이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5년.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립하였고 더불어 행복한 균형사회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경제위기를 맞은 지 10년,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십수년 동안의 해묵은 과제들도 차근차근 해결되었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평화와 번영의 길을 확립하였습니다. 노무현, 당신은 실패한 대통령입니까? 당신의 5년은 짧았지만 훗날 대한민국은 당신의 5년을 참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였습니다. 자, 이제 좀 뜻깊은 순서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릴 그런 날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부인이신 권양숙 여사께서 귀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5년간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이 영부인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야 어머님 품과 같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날씨도 추운데 이처럼 많은 분들이 마중 나와 환영해 주시니 뭐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이 시민과 봉화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 내외를 맞이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으로 내려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이제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아득히 먼 옛날의 추억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겪었던 지난 일들은 앞으로 다시 없을 영광과 보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 바로 5년 전 오늘입니다. 그날 저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약속 하나를 제 마음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한 발 먼저 나서지도 않고 한 발 뒤처지지도 않으리라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동반자로서 제가 해야 할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면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와 균형 발전, 그리고 복지와 평화를 향해 나아간 진보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반대로 현실보다 너무 앞서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이 진심이 잘못 전달되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어야만 했을 때 아내로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고 성심으로 일했습니다. 적어도 시대가 부여한 역사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 대통령님과 참여정부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곁에는 늘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만 내조한 게 아니라 우리 4,500만 모든 국민들 내조해 주셨던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이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직접 여러분들의 인사에 가름하는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딱딱 맞춰야 됩니다. 시작! 노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당이 좀 좁습니다. 제 어릴 때 제 선자리에서 왼쪽이 그 포도밭이었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보리밭이었고요. 매우 낮은 밭이었지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디 가버리고 없네요. 어릴 때 이쪽 그 도랑둑에서 바로 저쪽에 있는 집이 제 어릴 때 살던 집이거든요. 그 이제 건너가려면 한참 달려야 됐는데 지금 보니까 마당이 좁네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마당이 좁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마당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밀양역에서 내려가지고 이곳으로 수산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길에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서 계속해서 노란 풍선을 달아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부지런한 사람인데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풍선 달면 어떻고 안 달면 어떻겠습니까만 여러분 정성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호 지사님 감사합니다.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오늘 와서 직접 환영사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관 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어려운 일도 꽤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해 시장이 시살림은 제대로 안 살고 노무현 살림만 살았더군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와서 인사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철국 의원님은 제가 따로 감사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 안 해도 당연하지요. 우리 당이니까. 비록 당이 같으니까 당연한데 우리 김태호 지사님, 김종관 시장님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이 달라도 나라를 위해 가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상남도를 위해서 가는 길에 큰 다름이 있겠느냐? 김해시를 위해서 가는 길에 무슨 큰 다름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 같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노사모 회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 어릴 때 중마를 함께 하던 고향 친구들,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놀았던 진영업의 주변 많은 친구들, 또 비록 시기가 달랐어도 같은 시기 같은 고장에서 살았던 인연으로 어쩐지 제가 살갑고 때로는 밉지만은 그래도 고향 사람이라 밉다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계시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부산으로 갔는데 제가 부산 상구가 마지막 학교죠. 부산 상구 학생도 오신가 봐. 그렇죠? 어떻게 여학생들이 후배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부산 상고 백양 동문들 진짜 재학생이 온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부산 상고가 좋은 학교라니까요. 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국악 연주를 공연도 보시고 연주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대가 화려하지 않아서 아마 어디 시골 무슨 이름 없는 연주단이 와서 하는 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음악성을 가진 우리 국악단의 연주를 들으셨고 공연을 보셨습니다. 제가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녔죠. 55개국을 갔습니다. 2번 간 나라 빼고 나면은 약 46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국빈이 왔다고 공연을 하지요. 공연을 봅니다. 보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서양 음악을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나라의 전통 음악을 공연을 하지요.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어릴 때부터도 배울 때도 그랬고 그냥 세계에는 음악은 당연히 서양 음악이고 나머지는 각국의 전통 음악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도 세계 음악이 있고 한국의 전통 음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제가 전주에 가서 바로 이 전라북도 도립국악단의 공연을 들었습니다. 저와 전북도민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말하자면 제가 주관하는 자리였죠. 공연을 듣고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는 서양 음악이 있고 한국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전통 음악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국악은 세계적인 음악으로 이미 등장했습니다. 이미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처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제 세계적인 음악이 됐다는 것을 압니다.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악을 세계 음악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 첨단에 전라북도 도립국악단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야죠. 근데 그 국악단이 오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지난 5년 동안 대통령 잘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좀 잘했으면 어떻고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쁘게 보면 이쁜 거지요. 이쁘게 봐주십시오. 설사 좀 시원찮아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 그렇게 질문 받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선된 것이라고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건 물론 평가해야지요. 여러분 욕심이 많으니까 어딘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냥 이쁘다 해주시는 거지요. 다른 분들은 또 대통령한테 기대가 많고 바라는 게 많으니까 못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못했다는 사람 많거든요. 인정해야지요. 인정하는데 그래도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안 됐던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안 됐으면 더 나빴을지 모르잖아요. 고마 열심히 했다 이리 생각해 주시고요. 당선된 것이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대통령 5년 동안에 가장 보람된 시간이 뭐냐 이렇게 다시 누가 묻는다면 오늘 그렇게 답하랍니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당선될 때 제가 받은 표가 전체 유권자의 34%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에서 무슨 눈꽃만큼 하는 거 있죠? 3분의 1 플러스 눈꽃만큼 그게 제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재보고 잘했다고 하면 본전이죠. 그래도 제가 5년이 지났는데 본전 안 잃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여러분께 공약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개혁한다고 했죠? 했죠? 했으면 됐지. 그치요?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말 안 했지만은 당연히 잘해야지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7% 못해서 죄송합니다. (7% 못했으면 6%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똥 살 똥 했는데 안 됩디다. 이 순간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아무리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줍디다. 투자를 많이 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출총제 폐지해라 이랍니다. 근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출총제하고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합디다. 뭐 또 이것저것 있습니다. 있는데 다 짚어봤습니다. 다 짚어봤는데 투자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 혁신, 개방, 균형,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그리고 평화. 한 개 빠졌네요. 교육. 예.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6% 못했지만 여러분 정권을 넘겨줄 때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것인데요. 모든 정부의 마지막 시기, 다음 정부 최초 시기, 마지막 아니면 최초에 항상 그래프가 내리막을, 그것도 급경사의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꼬라박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갈 때 경제 성장률 곡선은 꼬라박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저는 분명코 위로 비행기가 뜨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만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고를 재별해 가지고 미국에서 사고 친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사고 치는 바람에 그만 오르막으로 못 가고 평평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경제도 까딱하면 미국처럼 사고 칠 뻔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사고 안 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을 인수했을 때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아시죠? 골치 시기 아팠습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했을 때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아시죠? 그런데 다음 대통령 취임 오늘 했죠. 제가 넘겨준 건 없습니다. 골치 아픈 것이 전혀 없기 하겠습니까마는 서프라임 모기지 미국 사람들이 사고 내놓은 저거 말고는 골치 아픈 거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크게 국민들 기분이 아직까지 그래도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계산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그 다음 정부 골치 아프게 안 했다. 이거는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못한 게 있습니다. 개혁, 통합 얘기했거든요. 통합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이 영남 지역에서 받았던 득표, 그 득표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 정당, 국회의원 어쩌다가 한둘 이번에 당선됐는데 그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도 더 만들어지는 정당, 그것이 만들어질 때 우리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만들기는커녕 저만 그만 당에서 쫓겨나오고 말았죠. 야, 이제 그렇게 해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제가 전국 각 지역에서 받았던 골고른 표보다 더 골고른 표를 받는 정당을 만들고 더 골고른 표를 받는 다음에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골고루 표를 받은 대통령으로 제가 기록되고 제 기록을 깨는 사람이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닐까라는 이런 아주 불행한 결과를 그대로 안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자면 저보다 더 전국적으로 고른 표를 받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앞으로 5년간을 잘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선택됐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분은 또한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못해야 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국을 운영하는 데 많은 장애 부닥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공약했던 일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의 희망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이번에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통합이라는 가치입니다. 국민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통합이라는 꿈을 결코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면서 언젠가는 다시 우리 한국에 지역을 갈라서 싸우는 정치를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다음 또 어떤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아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통합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울러서 5년 전에 저를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특별한 시민들, 그들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분간 이 고향에서 좀 여유를 즐겨보고 싶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누리면서 옛날에 함께 했던 친구들과 좀 이렇게 다정한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 앞에 둑이 있죠?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도랑인데 이 도랑을 따라서 동네 안으로 쑥 들어가면 왼쪽에 옛날에 대밭집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 대밭집 처녀였습니다. 요 앞에 둑길이 있거든요. 둑길이 저 동쪽으로 가면은 2km 정도 뻗어 있는데 데이트하기 좋습니다. 거기서 저기 철뚝길을 돌아서 오면 저 건너산 아래 둑길로 오거든요. 요 농장을 한 바퀴 둑길로 뺑 돌면 3km 내지 4km 거리가 되거든요.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 거리인데 앞으로 산책 좀 할 생각입니다. 제 혼자 걸으면 1시간이고 이 사람하고 걸으면 2시간. 옛날에는 3시간 이렇게 걸었어요. 공짜로 빌려드립니다. 저 건너산이 뱀산이거든요. 건너산이 뱀산인데 요즘 와서 어떤 분이 저 산을 자꾸 이름을 용산이라고 불러요. 저는 용산보다 뱀산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은 별로 희망이 없고 앞으로도, 뱀은 앞으로도 용될 희망이 있으니까 뱀산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옛날 백기환 선생이 썼던 책을 읽어보면은 그 용이란 놈이 고약한 놈이래요. 일은 안 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기회만 딱 호시탐탐 보고 있다가 어떻게 여의주한 게 굴러 들어오면 그냥 그 용이 되려고 한다고, 말하자면 지배계급의 지배사상을 가진 아주 고약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그때부터 용말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쨌든 저 산은 뱀산입니다. 뱀산이고 저 뱀산 앞에 개구리산이 있거든요. 개구리산인데 뱀이 개구리를 먹으려고 확 노리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산이, 나는 옛날에 저걸 황새산이라고 들었는데 황새가 딱 겨누니까 뱀이 지금 뒤로 주춤하고 물러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는데, 저 뱀이 물러섰으면 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어쨌든 뭐 알 수는 없는데 저 바위를 지금은 사자바위라고 불러요. 대통령이 나왔다고 그냥 뭐 산 이름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향토문화 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그 고정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동네 자랑을 좀 했는데요. 자랑을 하면 앞으로 1시간을 더 해도 모자라지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랑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자주 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단체로 예약하고 오십시오. 예약도 안 하고 오시면 안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약하지 않고 오셔도 가다 오다 마주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항상 손해를 보면서 노력하는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신세진 사람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편안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더불어서 제 소망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세계의 민주주의는 지금 아마 1.678 이런 수준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1.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좀 더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길을 맞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의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될 만큼 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가 더 의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진전된 민주주의가 의제가 돼서 그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과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서 민주주의가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다음 자기 당선을 위해서 소신껏 다하기가 어렵죠. 그때부터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계속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87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밀어붙였듯이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밀고 왔듯이 여러분 시민들이 밀고 가면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그거 한번 합시다. 나라가 통합된 그런 민주주의, 지역으로 갈라서 싸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합리적으로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한번 합시다. 저는 민주주의의 남은 절반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특별히 권세 있는 사람들만이 누려왔던 권리를 특별히 힘이 없어도 특별히 가지지 않아도 특별히 출세하지 않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진보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절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갈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께 거기에 동참할 겁니다.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봉화에서 만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홈페이지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주주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광장에서 그렇게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납시다. 대통령을 하고 나와서 매일매일 정치적 주제에 관해서 새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어느 정당을 공격하거나 뭐 매일매일 이런 주제를 제가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중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얘기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정치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쟁점을 두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멀리 10년, 20년 또는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또 그런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지난날의 역사를 함께 모으고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준비하십시다.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하기 전에, 진보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가 있는 정치를 해야죠. 신의가 있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해서는 안 되고 신의를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제일 좋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정치인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여러분 덕분에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분명히 자기의 개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식 정치라는 것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얘기만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차마 제 얘기만 하고 그냥 못 가겠습니다. 제가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노무현 과에 속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좀 자리가 적절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나오시오. 한마디 시킬까요? 한마디 하라는데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만 한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통령님 귀향하시는데 축하해 드리러 왔다가 난데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저도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님과 또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5년간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셨던 국민들의 5년 전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한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는 이 행사를 맞아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요시민 그만하고 이제 노무현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시민 씨 만나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꼭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꼭 내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와서 제가 얘기하니까 비가 계속 오더니 유시민이가 뜨니까 비가 그쳐요.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셨죠? 오늘 저녁은 어디서 드실랍니까? 제 집주인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어디서 주무실랍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집 있습니다. 근데 말해놓고 나니까 큰일인데요.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다 못 들어간대요. 예? 그 안에 다 못 들어간다니까 오늘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이 마당을 한 번 더 빌릴게요. 이 마당도 우리 집이고 진영도 우리 집이고 김해 시장 가셨어요? 김해 시도 우리 집이고 그럼 되죠? 요 다음에 따로따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 집으로 못 모시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양해해 주시고 또 언제 기회가 나서 오시면 이런저런 기회들이 있어서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꼭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달집과 함께 소망문을 태움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네 분께서는 달집 태우기 장소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주요 내빈 여러분들도 함께 이동해 주십시오. 자, 우리 환영객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5년간의 묵은 때와 함께 앞으로 새로운 희망을 담은 소망문을 직접 적어 오셨습니다. 과연 대통령님 내외분들은 어떤 소원을 기원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두 분의 소원은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두 가지 소원을 적어 오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소망을 적어 오셨습니까? 정월 대보름에 맞는 달집 태우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소원, 그리고 저 달집에 붙여놓으신 분들도 함께 소원을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노무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소원이 적혀있는 저 달집을 태우는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접어! 네, 두 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서 고향에 지내시는 동안 애금 멀리 떨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소원도 기원해 저 보겠습니다. 달집처럼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